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2월 2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1461년 명천순 5년 어찰로 함길도도 절제사 구치간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에게 의복과 목화를 내려주니 경은 이를 영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2월 26일 정묘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공처비가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과 기생이 낳은 소생은 속신하여 면천하게 하고 다른 여러 고을의 계집종이 낳은 소생은 속신하지 않고 종량하니 일반의 공처는 법을 세우는 것이 가지 않아서 공천이 날로 감소되고 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이제부터 동반 서반 유품의 조사와 문과 무과 출신 생원 진사 성중관 유음 자손 등과 백성으로 나이가 40세 이상인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 공처비가 시집가서 낳은 소생 내에서 장자는 도관에 고하여 나이가 서로 비슷한 노비와 받고 속신하는 것을 허락하고 금약 조건은 모두 전의 법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이에 앞서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을 종량하도록 할 때에 외방의 관리가 분별에 바로잡지 못하고 모람되기 양천을 혼잡하게 하는 데 이르렀으니 참컨대 이제부터 기생이 낳은 소생을 속신하는 예에 의하여 모든 주장하는 도관에 장고하여 속신하게 하고 사천은 본주인의 정원에 따라 역시 공천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속신은 종을 풀어 양민이 되게 합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2월 2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상우도 도지제사 조수문이 치게하기를 대마주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많이 이산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주화이정 신숙주 예조판서 홍윤성에게 명하여 그 대응책을 의논하게 하였다. 신숙주 등이 의논에 아뢰기를 종성직의 사인이 포에 이르렀다 하여 이미 예조에 이첩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였으니 우선 그 오는 것을 기다려 그 나라의 정세를 자세히 물어본 연후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하고 도승지 성임 등은 아뢰기를 경상도는 이미 대마주의 서계로 일의 형세를 잘 알아서 좋게 응변하여 갈 것이나 그 나머지 여러 도에서는 성책을 알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유지를 내려 이들로 하여금 방비하도록 하고 또 경상도로 하여금 더욱 후망을 엄히하고 병비를 갖추게 하며 충청도 서선의 왕자제를 수축하는 선군과 진군을 모두 놓아 보내도록 하고 각자의 역사에 나아간 성군도 역시 다 돌려보내어 그 힘을 쉬도록 하며 과학연승이 지금까지 오지 않아서 전 도제제사가 스스로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변경을 방비하는 여러 가지 일에 소활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니 청컨대 과학연승에게 유시하여 사조하지 말고 부임하도록 하고 권한도 또한 속히 부임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랜바가 심히 내 뜻에 맞는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유서를 써서 아뢰니 임금이 보고 명하여 강명경 및 신숙주 등에게 보이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였다. 이에 강명경이 아뢰기를 근래 우리나라에서 대마주의 상승과 심처 외선의 수요를 정해주었는데 그 뒤로부터 종성직이 우리나라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이 오는 때를 당하여 또한 저들이 약속같이 한다면 필시 제 뜻에 차지 않아서 여러 섬에서 도둑질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일 것이니 이는 대개 후대하기를 바라는 계략입니다. 그러나 유비무환이니 진실로 유서와 같이 후망을 삼가고 기기를 갖추며 또 포에 머물러 있는 자로서 일에 능통한 외인은 종성직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도주가 능히 성대의 뜻을 이어받아 성심으로 변을 보고하니 그 중성을 가상히 여긴다. 다만 심처의 외적이 모두 기도를 거쳐오는데 도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지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유하고는 정세를 관망하도록 하소서 하고 신숙주는 아뢰기를 유서의 내용을 여러 도에 널리 교유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과학연성으로 하여금 사조를 하지 말고 속히 부임하도록 하고 고난과 박대성은 그 인품이 서로 낫거나 못함이 없는데
박대승이 이미 부임하였으므로 나아가거나 물러갈 즈음에 혹시 소환돼 이러지 않을까 두려우니 그대로 임명하여 방어를 충실히 함만 같지 않을 것입니다. 종성직의 사인은 다시 유시를 내려 독촉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신숙주의 의논에 따르고 곽연성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성식이 있으니 방어의 일을 조금이라도 놓칠 수 없다. 사주하지 말고 속히 부임하도록 하라 하고 박대성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성식이 있어 경우로 하여금 환임하도록 하니 방어하는 모든 일을 곡진히 포치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2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한성부의 쌀이기를 서부의 오구 밖의 성저 심리는 본시 관장하는 곳이 없어서 권농관 이정 등이 일의 대수를 가리지 않고 시비의 분별도 하지 않고서 마음대로 본부에 장구하여 대체에 어긋남이 있으니 청컨대 각기 그 부분을 각 부에 분속시켜 항상 검찰을 가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권농관은 농사를 권장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리이다. 저수지를 만들고 때맞춰 파종하고 거두어 들이도록 독려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2월 2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관원을 파견하여 경기 개성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군사를 징발하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여러 도의 군사를 살고지들에 모이니 기병이 모두 8,840이요 보병이 800명이었다. 좌창상 환수신을 지응사로 삼고 화천군 권공을 좌상대장으로 삼고 판한승부사 김사우를 우상대장으로 삼았는데 상은 각각 3위이고 위는 각각 4부였다. 행상호군 이윤손, 김철희, 신천군 강곤, 행상호군 한종순, 정종, 첨지중추원사 권경을 위장으로 삼고 행상호군 김현을 잡류장으로 삼고 민발을 차고장으로 삼고 이준생을 장룡대장으로 삼고 김철애를 사자위장으로 삼고 이진규를 사대장으로 삼았으며 부장이 24인 통장이 96인이었다. 또 영중주원사 홍달손 병조판서 한명의 양산군 양정 예조판서 홍윤성 중추원부사 권지 병조참판 김질 전남포 골절제사 성귀달 를 겸 선정관으로 삼고 봉원부원군 정찬손 우의정 권남 영천부원군 윤사라우 좌참찬 이승선 지중주원사 최항 이순직 공조판서 윤사이원을 수상으로 삼고 중주원사 심해 형조판서 박원형을 행상호군 황치신 청성위 심안의 호조판서 조승문 한승부 이훈 황효원 행상호군 김계를 수장으로 삼고 이조참의 김계희, 형조참의 신자준, 예조참의 서거정을 수문장으로 삼고 좌승지 김종순, 좌부승지 유자한을 수공으로 삼았다. 임금이 교태전에 나아가 김질 및 우승지 한계일을 불러 친히 강무의 지를 받게 하였는데 권공과 김사우는 대내로 들어가 명을 받고 군사를 영술하고 먼저 출발하여 녹양평에 둔치하였다. 또 한명회를 불러 수차를 쓰며 말하기를 경을 수대장으로 삼았으니 수장 이하는 경이 처치하도록 하라 하고 명하여 수대장패를 만들게 하여 손수 새겨서 주었다.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2월 29일 경장 첫 번째 기사 어가가 가동하니 양녕대군 이제 임영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염 계양군 이승 익경군 이간 순성군 이계 오산군 이주 영승군 이부 보성경 이합 기성군 이준 옥산군 이재 은천군 이찬 율령부령 이종 은산부령 이철 부윤부령 이효숙 제천부령 이온 천감 이계 가림감 이추 봉산감 이순 운성부원군 박종호 하승미 정현조 영의정부사 강명경 좌의정 신숙주 좌참성 황수신 행상호군 유수 유화 이조참판 이극감 인수부 윤사흠 행상호군 이진규 홍일동 이사병 도승지 성임 우승지
한계희, 동부승지, 홍응, 병조참이, 권계, 첨지중추원사 이맹손, 홍순손, 조등림, 행상옥은 구문로, 유흥무가 의가를 수정하였다. 의가가 미사리 들에 이르니 경기 관찰사 이극배와 양주부사 경유건이 와서 맞이하였으며 이극배가 매와 개를 바치니 종친과 제추에게 나눠주었다. 의가가 돌아 녹양평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니 영의정 강명경이 아뢰기를 봉상시에서 제사에 쓰는 사슴과 노루를 평안도와 황해도로 하여금 사냥에 얻도록 하였는데 양도는 인민의 본래 적으며 지금은 바야흐로 백성을 이주시키고 있는 터이라. 온도가 소연하며 또 사신의 왕래로 인민이 더욱 피곤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진공까지도 또한 다 정지하였습니다. 사복시에서 사냥해 얻는 것도 비록 표단이 있을 듯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저것에 비교하면 저절로 경중이 나타날 것이니 마땅히 사복시에서 사냥하게 하도록 환원하고 양도에는 정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복시에서 사냥해 얻는 것에 무슨 불과한 것이 있겠는가마는 우선 강무에서 얻는 것을 보아서 정하겠다 하였다. 이날 좌우로 나누어 잡은 것이 무려 33구였다. 그 후로부터는 매일 잡은 것의 다수를 비교하여 승부를 삼았다. 임금이 군사의 율이 엄하지 않고 부오가 정연하지 못함을 보고 여러 장수를 불러 말하기를 강무는 편안히 놀며 사냥하는 것이 아니고 병법을 교율하려는 것인데 이제 여러 도에서 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징집하고 장수가 병주를 교련하는데 모두 율을 어기니 저들은 필시 병법이란 본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만일 병고라도 있게 되면 장차 어찌 이를 쓰겠는가. 장수가 모두 훈신이니 내가 힐책은 가하지 않겠으나 대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저녁에 포천에서 머물렀는데 병조 참판 김지를 불러 말하기를 진중이 시끄러우니 무슨 까닭이냐 하니 김질이 대답하기를 군사들이 지중이 있는 곳을 읽고 소리쳐 부르며 떠드는 소리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에서는 정숙함을 귀히 여기는데 시끄러움이 이와 같은데도 병조에서 금하지 않으니 달리 이를 말이 없다. 진 밖의 30개 문에 각기 횃불을 설치하고 또 표기를 세워 지중이 있는 곳을 알게 하면 저절로 시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즉시 김질 및 홍윤성에게 명하여 8개의 문에 횃불을 설치하고 표기를 세워 이를 그치게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2월 30일 신축전파제 기사 관원을 보내어 날짐승을 종묘에서 천신하였다. 천신은 시절을 따라 새로 난 과일이나 농산물을 먼저 신주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2월 3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함길도도 제차사 구치관이 치게하기를 경흥에 사는 여진만호 누사합과 경원에 사는 지위 하이대 올미네 등이 와서 말하기를 북경에 갔다 돌아올 때 식량을 얻으려고 이만주가 사는 지역에 갔더니 활라온 약 300여 명이 떼지어 몰려와서 이만주에게 말하기를 장차 조선을 침입하려고 한다고 하니 이만주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 땅을 거쳐가서 도둑질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 회들을 받을 것이며 조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는 마땅히 변을 통보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너희들은 군사가 적으니 필시 다 잡혀 죽게 될 것이다고 하니 활라온 등이 이만주의 말을 듣고 드디어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또 밀서로 아뢰기를 신이 형세를 살펴 관찰하건대 이제 바야흐로 얼음이 풀리는 때이고 3월 보름께는 달이 밝고 물이 얕으며 초목이 울창하지 않으니 행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사일이 바야흐로 바쁘게 되어 올량합의 산으로 올라갔던 자도 필시 내려올 것이지만 저들이 재차 공격할 것을 의심하면 군사를 모아 수비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그 얘기가 반드시 쇠했을 것이니 만약 일대를 틈타 들어가 치면 얼마나 죽이고 포획할지 비록 미리 헤아릴 수 없으나 저들을 패배시켜 생업을 잃게 하는 것만은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니마차에게 군사를 청하여 회답을 받지 못하였고 누차 변성을 침범하였으나 한 번도 이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군사를 모을 때는 혹은 말하기를 올즈캅에게 향하려고 한다 하거나 혹은 말하기를 먼 곳으로 이주할 것이다 하며 혹은 말하기를 기순할 것을 모여 의논한다고 하고 변경을 침범할 때는 혹은 말하기를 알타리에게 사살한 원한을 갚으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각처의 불을 사르는 일로 보아서 바로 와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고 본국에서 들어가 침입해 할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비하는 데 불과할 것입니다. 간혹 벌린 아찔한 귀의 사람을 통해 보고하기를 도적의 괴수는 진실로 마땅히 침범을 하였지만 우리들은 침범한 바가 없이 저들과 같이 공격해 불사름을 당하여 살아가기가 몹시 어려워서 장차 기순하려고 하지만 다만 지난해 가을에 성의껏 기순한 사람을 불러 죽였으므로 감히 하지 못할 뿐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에 의가에 억측하건대 각지에서 사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모름지기 깊이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야인의 성질이 본래 의심이 많은 데다가 우리 군사가 재차 공격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바야흐로 다시 소란을 피우는 데에 이제 신이 마침 오니 더욱 의욕이 생겼던 것입니다. 종성 회령 주민들도 또한 말하기를 지난해 재상이 올 때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왔었는데 마침내는 공격해 친일이 있었으니 금년에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하고 두려워하기에 신이 몰래 조치하도록 하여 되도록 안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들어가 친다면 저들이 더욱 원망하여 수년 동안 도둑질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우선 토벌하는 것을 중지하고 안으로는 정비하고 밖으로는 무수하며 스스로 마땅히 기순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강명경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이를 논의하게 하였다. 강명경이 아뢰기를 구치관이 이미 성상이 지휘한 바를 알고 있으므로 스스로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농사철을 당하였고 또 바야흐로 풀이 자라는데 만약 저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말을 먹이게 한다면 도둑질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지경에서 병기를 번쩍이며 마치 들어가 칠 듯이 하여 저들로 하여금 변이 조석에 있을런지 헤아리지 못하여 농사를 패하고 목축을 거두게 한다면 먼저 스스로 피로를 느끼어 기부하려는 마음이 더욱 굳게 될 것입니다. 구치관이 계달한 몇 가지 조건은 상세하지 않으니 마땅히 다시 유시하도록 하소서 하고 인하여 유서를 써서 아뢰기를 이제 경이 밀봉한 것을 보고 적의 형세를 가수 알았다. 이제 만약 그 형세를 타고 이를 무마한다면 경의 계책이 들어맞을 것이다. 다만 적이 지난해 우리가 들어가 공격한 뒤로부터 우리가 다시 칠 것을 의심하여 산으로 올라갔으므로 사람과 말이 함께 피곤하니 이것이 그들의 투항에 기순하려는 까닭이다. 그러나 보복하려는 마음은 일찍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만약 그 기순을 가장하여 약간 안식을 얻어서 그 힘을 기르게 된다면 반드시 와서 소유할 것인데 4월 초에는 풀이 자라고 말이 살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그때가 될 것이다. 이제 여러 진으로 하여금 병기를 꺼내어 진열해 놓고 마치 들어가 치려는 것 같이 하여 적으로 하여금 휴식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목축과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면 적의 형세는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며 피곤하게 되면 투항에 기순할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잘 싸우는 것은 싸우지 않고서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법이니 경험마땅히 형세를 헤아리고 기회를 살펴 잘 조처하라. 경의 글에 이른다에 니마치에게 병력을 정하여 답장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과 각처에 불을 사른다는 일은 그 이유를 모르겠으며 벌린 등지의 사람들이 말하는 도적의 개수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알지 못하겠다. 경이 앞서 계달한 바에 도적들이 장차 남나기로 옮길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아울러 듣고 본 말을 자세히 계문하라 하였다. 임금이 이를 보고 승정원에 묻기를 구치관이 이미 나의 뜻을 알고 있으니 따로 지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땅히 유서를 내리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그 가운데 농사 목축을 패하게 만들어 그 힘을 필요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양책입니다. 그러나 구치관이 진실로 충분히 할 것이며 올린 조목 안에는 비록 자세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여 그 대의는 이미 환히 알 것이므로 역시 다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드디어 유시를 내리지 않았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2월 3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김계손이 도사 김이용을 보내어 문안하고 인하여 매와 개를 바치니 즉시 정친과 제추들에게 나누어 내려주었다. 어가로 거둥하여 왕방산에 이르러 사냥을 하고 계양군 이증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술과 고기를 내려주게 하고 환관 연덕생에게 명하여 승정원에 술과 고기를 내려주게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봉상시에 젖을 담근 사슴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성임이 대답하기를 부족한 것은 무려 49구인데 18구는 사복시에서 이미 사냥해 얻었고 그 나머지 11구는 평안도에 배정하고 10구는 황해도에 배정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날 얻은 짐승이 무려 70여 구였으며 의정부에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여우가 나오는 것을 세자로 하여금 쏘게 하였는데 세자가 이를 쏘아 죽이니 임금이 기뻐하고 명하여 술을 올리도록 하였다. 저녁에 지현평에 머무르고 제추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평안도 황해도 관찰사에게 치스하기를 봉상시에서 제사에 쓰는 사슴은 강무에서 얻은 것으로 지공할 것이니 다시는 바치지 말라 하였다. 어가로 거동하여 율장에 이르니 가평 현감 안숙손이 와서 맞았다. 공을 지키는 장상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사슴 3구와 돼지 2구를 내려주고 인하여 잔치를 내려주니 한번 즐기도록 하라 하고 저녁에 연동역 벌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형조 참판 이석경과 경기도 채찰사 성봉제가 와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2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어가로 거동하여 어리안에 이르러 사냥을 하였는데 곧 비로 인하여 파하고 저녁에는 계산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2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올영합대 혹은 자질 동계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어가로 거동하여 충량포에 이르니 정조사 이교영과 부사 이연이 와서 복명하였으며 안남 동구에 이르니 기로와 제추가 시립하고 있어 명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흥인문 밖에 이르니 도성에 머물러 있던 문무백관이 차례로 서서 어가를 맞이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경기관찰사 이극배가 강무할 때 진공한 것이 상정한 수에 더하였으니 만약 죄를 주지 않으면 두 사람을 경계하지 못할 것이다. 사헌부로 하여금 추액하여 계달하게 하라 하니 승정원에 싸리기를 이극배는 강무에 관한 모든 일에 어김이나 잘못이 없었으니 참컨대 공문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진흥사 조지당이 황제가 내려준 8표리를 가지고 명나라로부터 돌아왔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병조에 명하여 제도에서 징집해온 군사를 돌려보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4일 일상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한명회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전라도에서 새로 제조한 조선이 경고하지 못하다고 하니 참건대 조관을 보내어 살피도록 하소서 하므로 군기감정 김경광을 경차관으로 삼아 가서 살피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제하기를 백성들이 많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니 공처에서 술을 쓰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4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취로정에 나아가 한명회와 승지들을 불러서 백성을 이주시키는 등의 일을 의논하고 인수부 윤자온을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 도순찰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4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운성부원군 박종우가 해주 온정으로 가서 모욕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해도는 지금 이주한 백성을 안집시키는 일로 인하여 사모가 몹시 번거로우니 다른 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니 박종우가 연풍
온정으로 가겠다고 청하 이를 허락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4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경기도 제찰사 성봉저가 아뢰기를 경기 각 고을의 인민들이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의창의 양곡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제 본도의 미곡을 조사하니 1만 년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작 농사철을 당하여 먹을 것이 없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충청도 여러 고을의 미곡을 운반하여 궁한 백성에게 대여해 진율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정의공주의 집에 거동하여 병을 살펴보았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양행대군 이재와 효령대군 이보에게 내구마 각기 한 필씩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5일 병호 세 번째 기사 강령전에 나아가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강모하고 환궁하였다고 하여 풍정을 올렸다. 왕세자가 술을 올리고 반수 영의정 강명경도 또한 술을 올렸는데 양녕대군 이제 효령대군 이보와 내종친 및 봉원부원군 정창순 좌의정 신숙주 우의정 권남 운성부원군 박정우 병조판서 한명에 남양부원군 홍달선 중추원사 심해 우참찬 성봉조 중추원사 심결 공조판서 윤사균 인수부 윤사헌 등이 시연하고 그 나머지 종친과 제추에게는 사정전 월대에서 잔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5일 병원 네 번째 기사 충훈부에 연탁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5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한명에 처음에 병조에 명하여 강무에서 얻은 사슴을 수송하여 제용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으므로 병조에서 찰방 이구로 하여금 이를 수송하도록 하였는데 이구가 즉시 수송하지 않아 부패하기에 이르렀다. 판서 한명회가 이를 국문하기를 청하니 명하여 이구를 의금부에 내리도록 하고 사복시에서 사냥해 얻은 것으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5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성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충청도 과천일사 임효인에게 치서하기를 박종우가 지금 연폰 온정으로 갈 것이니 쌀 10석을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기로와 제추들이 모화관에서 답청년을 베푸니 술과 풍악을 내려주고 도승지 성임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도록 하였다. 답청년은 3월 삼진날 들에 나가 파랗게 난 풀을 밟고 즐기던 연회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판봉상 시사 임원준이 아뢰기를 요생 몇 사람이 길에서 신의 종 계집종을 만나 잠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계집종이 달아나 신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요생 2명이 문을 밀고 들어와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나는 국가가 상도에 어긋났으므로 임원준이 판서가 된 것을 안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그 이유를 묻도록 하소서하니 명하여 성문을 닫고 수색 체포하도록 하여 중부의 유생 홍계성 오승석 김계선 최간 임희 최경을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6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음양학 제조가 아뢰기를 여길법은 중국 조정에서도 이를 비밀로 하여 동지전에는 그 반포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관으로 하여금 감인하게 하니 다만 비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서원이나 장인들이 임의로 사인함은 심히 불가합니다. 청컨대 구례에 의하여서 온간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역일법은 전체의 운행을 추산하여 세시를 정하는 법이다. 사인은 비밀이 가능합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백성들이 많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니 주방의 향 온도 또한 진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주방은 술을 맡은 내시부의 한 분장이다. 향온은
찹쌀과 맵쌀을 찐 다음 끓는 물을 부어 그 밥이 물에 잠긴 뒤에 펴서 익시키고 녹두와 보리를 섞어 디딘 누룩을 넣고 담근 술이다. 내국 법온이라고 한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한성부에서 아래기를 성저 심리에 사는 백성 300여 호가 이제 바야흐로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청컨대 의청의 양곡을 내어서 이를 진율하게 하소서하는데 어찌하여 이에 이르도록 구율하지 않았는가 하니 조하성지 김종순이 아래기를 그래 저자의 쌀이 잘못 흔한데 성저의 백성이 어찌 식량이 떨어져 죽을 지경에 이르는 자가 있겠습니까? 한성부에서 이창국식을 풀려고 이와 같이 계달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환관 이존 신운에게 명하여 민가에 가서 살펴보게 하였더니 이존 등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민가에서 가지고 있는 쌀은 혹 한 말 혹은 7, 8대에 이르는 자가 6, 7호에 불과했습니다 하여 명하여 양곡을 내어 이를 진율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3월 8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전교하기를 백성들은 굶주리고 농사일에 바야흐로 바쁜데 세자궁, 효정묘, 이묘제암과 종각 같은 것은 모두 근무가 아닌 잠정적으로 영선을 정대하는 것이 가하다. 또 성공감에서 강원도의 제목을 벌지 않은 인도를 모두 농민으로 쓰고 있다 하니 그 수요가 몇인가 하니 우승지 한계희가 아래기를 효정무효와 종각은 이미 정사를 정지하였고 세자궁 조성군의 당번 방패가 300명이고 벌제군의 당번 방패가 300명이며 충청도 강원도의 당령 성군이 각각 400명인데 만약 군인이 부족하면 민호를 뽑아 징발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영선이 잘못 많으니 청컨대 경회에서 역사에 나아간 하번 군인은 놓아보내고 강원도 민호는 부리지 말도록 하소서하였다. 당령 선군은 번상의 차례를 당하여 근무 중에 있는 선군을 말한다. 하번 선군은 하령 선군이라 한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3월 8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제포에 사는 외인 38호가 이달 28일 밤에 실화로 연소되었습니다. 구례에 부산 제포의 외호가 실화하면 본조의 난간을 보내어 진율하였으나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영로를 번거롭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청컨대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구례에 비추어 진율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3월 8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이웃나라 객인을 괴양하거나 우리나라 사신에게 전배를 내릴 때는 청컨대 이전의 예의에 의하여 수를 쓰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3월 8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올량압 상옥은 권두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3월 8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형주에서 아래기를 전군사 이강지가 장고하기를 아우인 중추 이숭지가 나에게 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하였으니 일이 강상에 관계됩니다. 청컨대 사음부로 하여금 추국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8일 기후 일곱 번째 기사. 사음부에서 아래기를 전일의 행대를 보내어 전 장성 현감 권득종을 체포할 것을 개청하여 이미 윤호를 입었었는데 곧 이를 정지하도록 명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도망에 숨었다고 하여 인하여 끝까지 찾지 않는다면 탐한 무리들을 징계할 길이 없어 허물을 본받는 자가 계속 일어날 것이니 이러한 조짐이 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본부의 이속을 권득종의 본가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등 의심할 만한 곳에 보내어 끝까지 수색하여 저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강명경 남영부원군 홍달손 화천군 건공 예조판서 홍윤성 등을 불러 말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토목공사가 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세자가 허차하는 인지당이 여름철을 당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새로 궁을 지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무릇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으면 복이 필시 더러워질 것이니 세자공은 세울 수 없으며 그 나머지도 부득이 영선할 곳이 역시 많으니 지금 공력이 잠옷 번거롭고 또한 바야흐로 옮긴 백성을 안집시켜야 하는 때인데도 조도가 번다 하니 모두 정지함이 옳고 오직 종각만은 나무와 돌이 이미 갖춰졌으므로 건립을 늦추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성공판사 변대해를 불러 역사가 며칠이면 끝날 것인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역사의 오래고 빠른 것은 군정이 많고 적은 데 달려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로 하여금 군인을 골라 징벌을 하게 하면 어찌 부족함이 있겠는가 하니 강명경이 아뢰기를 근년 이래 연사가 누차 흉년이 들어서 군자가 날로 감소되어 세종조 당시의 축적에 비하면 10분의 6, 7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에 3년 쓸 저축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로서 존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영선을 파는 것은 실로 좋은 그의 계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종각은 제목을 이미 갖추었는데 지금 만약 세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썩을 것이니 지금 세우는 것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여 의논이 드디어 정하여졌다. 또 전교하기를 공무를 대납하도록 하는 것은 본시 백성들이 정원에 따르려고 한 것인데 이제 그 본의를 살피지 않고 비록 민가에게 쉽게 갖출 수 있는 물건이라도 모두 대납하도록 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미치게 하고 있다. 근자에 교령대군 2부와 충문부에서 공무를 대납하기 전에 먼저 그 값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대저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공물은 아직 대납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 값을 거두는 자가 잇따라 일어나서 민간이 폐해를 받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고 강명경이 아뢰기를 대납의 폐단이 진실로 성상의 교지와 같습니다. 신은 듣건대 조사가 장사치와 연결하여 대납하는 자가 많다고 하며 수령도 역시 간청해야 비록 민간에서 쉽게 갖출 수 있는 물건이라도 모두 대납하도록 한다고 하니 오직 백성을 괴롭힐 뿐이 아니라 사풍도 또한 더럽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마땅히 제도 관찰사와 수령에게 유시하라 하고 드디어 제도 관찰사에게 유서를 내리기를 여러 고을의 공물 내에서 백성들이 갖추기 어려운 것을 정원에 따라 대납하도록 허용한 것은 본시 백성의 재산을 넉넉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이제 듣건대 수령이 혹은 간청에 의하여 혹은 위세를 두려워하여 비록 민간에서 쉽게 판득할 물건이라도 정원을 묻지 않고 문득 문인을 주는가 하면 또는 수납한 문서를 상고하지도 않고 값을 거두어 먼저 주기도 하여 인하여 양법이 도리어 백성들에게 해가 되게 하니 수령의 위임한 뜻에 어떠한가. 내가 몫이 이를 거르게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여 백성의 정원에 따르고 또 수납한 문서를 상고하여 값을 주도록 하라. 만약 어김이 있으면 기회 제서유로서 논할 것이며 경도 또한 중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경은 이러한 뜻을 알고 널리 알리며 민폐를 끼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전라도 도관찰사 이 효장이 아픈 아내를 와서 보고 돌아가려고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공무를 대납하는데 그 배단이 적지 않으니 경은 마땅히 나의 뜻을 못받아 마음을 다해 규찰하고 또 전죽을 여러 해 전부터 배워두어야 한다는 법은 앞서 내린 유서에 다 하였으니 경은 마음을 다하여 받들어 행하도록 하라 하고 명하여 수를 올리도록 하였다. 조도는 세금을 징수합니다. 기회 제서이율은 제서, 상지, 부험, 인신, 순패 등을 파기한 자를 다스리는 대명료의 이율 조문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9일 경수를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공사천으로서 중의된 자의 건방 조건을 아뢰었는데 건방 조건에 이르기를 1. 공천으로 중의된 자는 종문에 고하고 종문에 쓰는 금강경, 심경, 살탈다를 능히 외고 승행이 있는 자를 가려서 사유를 갖춰 예조에 보감이 예조에서는 성상께 아뢰고 정전을 거두고 도첩을 주어서 그 이름과 주사의 명칭을 본조에 이첩하며 본조에서는 여러 아문의 문적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하소서. 공천으로 여성이 된 자도 또한 이 예에 의하되 다만 여성은 본시에 도첩이 없으니 정전을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종문에서 선발 시험을 행할 때 하나의 경도 외지 못하는 자는 승려가 되는 것을 허가하지 말고 예조에 전보하며 예조에서 본조의와 본아문에 이첩하여 알리게 하소서. 1. 사천 노비로서 본주의 정문에 따라 중이나 여성이 된 자는 본주가 종문에 고하여 공천의 예의에 의하여 선발하되 본주의 사화는 허락하지 마소서. 1. 공천으로 중이된 자가 만 3개월이 되었는데도 도첩이 나오지 아니하면 본승 및 친족 전리인 중에서 그 사유를 가지고 관가에 고해야 하고 고하지 않은 자는 친족이나 전린을 저죄하고 만 3개월마다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만 1년이 돼도 오히려 나오지 아니한 자는 환속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정제는 중이 도첩을 받음으로써 군역이 면제되므로 이때 관아의 군포 대신으로 내는 돈이다. 보통 정포 30필이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함길도도 채찰사 구치관이 치게 하기를 정로 100여 명이 몰래 온성에 들어와 농민 1인을 사살하였으며 화살에 맞은 자가 7인이고 소 8둘은 요락질에 갔는데 본진 절제사 정준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사람 3명과 말 2匹를 사살하였으며 화살에 맞고 물에 빠진 자가 10인이고 산으로 올라간 자가 10여인이었고 말 한 피를 노역하였고 노략질 당하였던 소를 모두 빼앗았으며 노역한 군기도 매우 많았으며 도둑들은 드디어 패하여 달아났습니다. 하니 명하여 좌의정 신숙주에게 보이게 하였다. 신숙주가 글로써 아뢰기를 그늘 육진의 군사들이 여러 번 싸워 잠옷 공이 있으니 마땅히 조관을 보내어 이들을 위무하고 공을 논하고 등급을 매겨 상을 주고 또 공격해 싸우는 형세를 보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고 즉시 겸사복 시윤 이경을 경차관으로 삼아 구치관과 도제제사 강순에게 유시하기를 온성 사람이 능히 기이한 계책을 내어 적을 격파하였으니 그 공이 가상하다. 특히 이분뿐만 아니라 근일 여러 진의 군사들이 잠옷 전공을 나타냈으니 위무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장려하여 유시하며 인하여 군사 중에 공로가 있는 자를 괴양토록 한다. 경은 마땅히 전후의 공로를 등급을 매겨서 계달하고 또 운성에서 도둑질을 한 자가 누구이며 그 수요가 몇인가를 보고 듣고 보아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성포 압타 원영과 대마조 태수 종성직이 각각 사람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형주에서 황해도 경차관 정종주의 계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해주갑사 김즙 김영남은 목사 허종항을 모해하려고 거짓으로 날짜에 진수하였는데 엄리 최심이 허종항의 과실을 열거하며 김즙에게 진수하기를 사주하여 심지어는 말이 마땅히 대체해야 하는 데에 이르렀으며 여러 가지로 이에 욕을 하였습니다. 만약 마침 유사를 당하였다고 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면 악을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김집은 일찍이 죄 때문에 검수참에 정력되었으니 청근대 영구히 본참에 영속하도록 하소서니 명하여 모두 타도로 옮겨 살게 하고 김집은 그 옮겨 사는 곳의 영리로 속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한물이 하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조효문 도제제사 황석생이 승정원으로부터 그를 받들고 아뢰기를 이만주가 사람을 보내어 만포로 와서 말하기를 나의 아들과 동생 및 관하인이 대국의 벼슬과 상을 받았으니 만약 변구를 들으면 비록 밤중이라도 치보하겠습니다 하고 인하여 쌀콩을 청하기에 이미 허락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신숙주에게 보이도록 하고 인하여 어서로 이르기를 건주인이 자주 변을 고하여 스스로를 팔고 있는데 심처 올적합의 충력의 세라도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더욱 방비를 가할 때이다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성상의 교지가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자주 변을 고하는 것은 다만 힘을 다한다는 정성을 나타내는 것뿐이고 또 지금은 얼음이
풀릴 때이니 따로 방비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주시록 23권 세조 7년 3월 1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성임을 이조판서로 이교연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종선을 도승지로 한계희를 좌승지로 유자환을 우승지로 김국광을 좌부승지로 홍응을 우부승지로 이문형을 동부승지로 신영손을 사헌부 지비로 신년을 장령으로 이언을 전주 부윤으로 외인 평무속을 겸사복으로 삼았다. 세조시록 23권 세조 7년 3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외인 상옥은 평무속 등 사인을 인견하고 예조판서 홍윤성에게 명하여 평무속에게 전교하기를 너가 전에 왔을 때 혹은 수가도 하고 혹은 사후도 하여 우리나라 언어를 약간 해득하였으니 너가 비록 이곳에 영주하지는 못할지라도 나왔을 때는 의당 사복시에 속하여 시비하여야 한다 하니 평무속이 대답하기를 감히 오직 명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또 평무속에게 이르기를 내가 항상 너희 무리에 사조하는 자가 없음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제 내가 너를 대하기를 특별히 후하게 하고 너도 여기서 살려고 하니 너가 하는 대로 맡기겠으며 이제 너를 사복시에 속하게 하는 것은 너를 대하는 예의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니 마땅히 조사의 예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하고 동부승지 이문영에게 이르기를 너는 승지에 임명한 뜻을 아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너가 시를 잘 지었기 때문에 이제 너를 발탁하여 승지로 삼은 것이니 마땅히 학문을 일으키는 것을 스스로의 임무로 하라 하였다. 세조시록 23권 세조 7년 3월 1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주서 이수남과 환관, 이신, 연덕생 등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전옥소에 가서 남형으로 상한 자를 살피게 하였는데 형으로 상한 자가 있었다. 전교하기를 아무는 무슨 죄로 갇혔으며 관리가 이를 국문하는 것은 무슨 조목이며 장을 때린 것은 어느 날인가를 다시 죄수들에게 물어 계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죄수들이 각기 사실대로 대답하였는데 모두 도둑질한 사람이었다. 드디어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의금부 제조 박종우, 성봉조, 황치신, 이승지와 지사 나유선, 형조참의 신자준, 정랑, 신승선, 박찬조, 좌랑, 유권 등이 죄수에게 남형을 하였으니 추액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시록 23권 세조 7년 3월 1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한비도 순찰사 강효문, 한비도 도제제사 방형, 절제사 강순이 전문을 올려 사연을 살해하였는데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요놈은 환연이 내시어 특히 밀물의 말씀을 내리시고 성상의 연택을 널리 펴시어 장류의 언전을 밝게 보이셨습니다. 은혜가 소망 밖에서 나니 부끄러움이 가슴속에 쌓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등이 주책을 운영할 만한 재능이 없고 적을 막을 만한 용맹도 아닌데 문정의 구도를 만날 때마다 다행히 온 군사를 보존하였고 비록 궁금의 노고는 다 하였다 할지라도 적의 머리를 받치지 못하여 바야흐로 견책이 이를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도리어 포미의 가하심을 입어 엄숙한 손님의 자리에는 황연히 하늘 위의 해의 얼굴을 모신 듯하고 그칠 줄 모르는 밤 술자리에는 완연히 약의 소리를 듣는 듯 하였습니다. 모든 장수가 즐겼으며 온 군사가 다 취하고 배불러 했습니다. 이는 대개 용지는 탕 임금을 지나시고 총명은 순위 임금과 같으신 성상을 만나 아이고 신등이 정벌한 미세한 충성을 어여삐 여기시고 또 신등이 방어한 조그만 공로를 기록하시어 드디어 노열한 인품으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하시니 영광의 산천을 움직이고 이른 고금에 드뭅니다. 신등이 감히 사주를 경멸하고 위령을 떨치시게 하여 3번 이겨 공을 바치니 그의 승량의 자체가 감추어지고 10,000번 죽더라도 보답을 도모하여 견마의 정성을 다할 것을 기약하지 않겠습니까? 세조시록 23권 세조 7년 3월 1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주에 전지하기를 사엉방의 여러 색장체아 내에서 팔품체아 하나는 은기를 관장하는 자 8인에게 돌려가며 주도록 하라 하였다. 사엉방은 어선 및 대고란의 공개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최전주 태제 도독 사마 소경 덩원명의 조신 교례와 오도 우구수 원승이 각기 사람을 보내와서 통으로 바쳤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최항 우승지 한계의 등이 문신 30여 여인에게 명하여 원자를 사용하여 잠수를 번역하게 하였다. 언자는 한글을 말한다. 혼민정음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울령합 도만호 김아라합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5일 갑병진 첫 번째 기사 친히 선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고 어찰로 예조에 전지하기를 중중에 범람한 자가 많아서 깨끗한 법을 더럽히고 있으니 그러한 조짐을 자라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중해의 사찰은 일체 깨끗한 법규에 따라 교찰하여 살인, 도적, 간음을 범한 자가 있으면 그 절의 주지가 관가에 고발하고 만약 주지가 없는 절이면 그 산의 거찰에서 관가에 고발하여 양종이 통찰하여 만약 범법한 것이 드러난 자가 있으나 양종에서 능히 금가하지 못할 경우 계문하여 추액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형조에 전지하기를 중으로 살인, 도적, 간음을 범한 자가 있으면 모두 환속시켜 당차하도록 하라 하였다. 범람은 멋대로 찌끄림이고 당차는 신분에 따라 차역에 종사시키던 일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종친미기 정순 김구 어효첨 이석형 등이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이 승손에게 이르기를 건일 형주와 의금부에서 죄수에게 남용을 하여 발가락을 자르는 데까지 이르니 서울에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외방에 있어서 이겠는가 하니 이때 이승순이 의금부 제조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충순대에 나가 사후하고 술자리를 베푸니 효령대군 이보와 내종친 및 하동부 원군 정인지 영의정 강맹경 예조판서 홍윤성 병조판서 한명회 등이 입시하였는데 홍윤성에게 명하여 야인 낭장가로와 외인 평무속과 더불어 사후하게 하였으며 평무속에게 공시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7일 무어 첫 번째 기사 병제에서 황해도 도관찰사의 계번에 의가에 아뢰기를 황주의 극성진과 수원의 방원진 이진은 본래 둔전을 둠으로 인하여 설치한 곳인데 구전군관 각 사민과 아울러 노복과 마필의 1년간 양료인 쌀 70석 황두 86석을 모아서 10년에 이르면 쌀, 콩 아울러 1,520녀석이 될 것이니 방수와 관계없이 앉아서 군자를 소모하는 것이므로 그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참건대 군진이 없는 예에 의하여 이진의 군관을 혁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7일 무원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종친 및 이품 이상의 제추로서 질병을 앓는 자가 있으면 의원을 보내고 약을 주기를 일체 세종조의 예의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어가로 아차산에 거동하여 매를 놓아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묘적산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는데 짐승 7, 8구를 얻었다. 어가가 돌아오다가 보재원 앞 고개에 이르니 병조판서 한명회가 아뢰기를 사냥을 구경하실 때 보졸 2인이 빗나간 화살에 맞아 즉사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내금이 등을 불러 쏘아 죽인 사람을 물으니 조한신, 최윤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노루를 쏘다가 잘못 맞췄습니다 하였다. 엄마야 즉사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알타리의 두리와 올량합의 노고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중추원부사 한서룡이 졸하여 쌀콩 아우러 20석 종이 100권 유둔 산도 관각 등을
부위로 내려주었으니 좌익 공신 한종선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안철선 평무속을 첨지중 조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호주에 전교하기를 묘적산에서 사냥을 구경할 때 여흥사람 고읍동과 서울사람 막금 등이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었으니 각각 쌀콩 아우로 4석씩을 부위로 내려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내금위의 조환신 최윤이 묘적산에서 사냥을 구경할 때 사람을 쏘아 죽게 하였으니 주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라 함길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상심을 많이 채취하여 이를 북도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법에 의하여 이를 파종하게 하고 묘목을 심은 상황을 살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상심은 뽕나무 열매를 말한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2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사인 정문형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양현고에 저축한 양곡이 이미 다 하였으므로 예조에 보고하니 즉 말하기를 미국의 출납은 본조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여 호조에 보고하는데 또한 전문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를 헤아려 보니 일일간의 양식에 불과한데 지금 이를 잇대지 않는다면 형세로 보아 장차 학문을 파하게 될 것이니 국가의 대체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먼지방의 유생들이 단신으로 서울에 와서 오로지 공론만을 바라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괴양을 폐지하게 되면 먹을 곳이 없게 될 것이니 진실로 가엾이 여겨 무율할 만합니다. 충청도의 전조가 곧 도착할 될 것이니 청컨대 광흥창의 미국으로 이때게 하소서니 명하여 양형고에 미국 30석을 지급하게 하였다. 양형고는 성균관 유생에게 주는 식량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광흥창은 관원의 녹봉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20일에는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정통 8년 12월 1의 수교에 해당 절목을 상세히 살펴보건대 종실의 작질은 고제와 애경을 참작하여 마땅히 오복의에 의거하여 정하니 왕자 중에 중궁의 아들은 대군으로 봉하고 척실의 아들은 군으로 봉하되 모두 정일품으로 하고 작업이 없는 왕손으로서 장차 승습할 자는 종이품으로 하고 중손은 정사품으로 하며 증손으로서 장차 승습할 자는 정상품으로 하고 중증손은 종사품으로 하며 현손으로서 장차 승습할 자는 종삼품으로 하고 중현손은 정오품으로 한다. 승습에 해당하는 자가 아비가 죽고 승습한 뒤에는 왕손이면 종일품, 증손이면 정이품, 현손이면 종이품으로 하고 장차 승습할 자라도 그 아비가 승습하기 전에 지자의 예에 의하여 제손 중에 양첩의 출생은 각각 1등급을 내리고 천첩의 출생은 다시 각각 1등급을 내린다. 전에 매 1등급마다 1작업으로 한 것은 미편하니 마땅히 문관, 무관의 예에 의하여 2작업을 써서 정일품에는 현록대부와 흑록대부를 두고 종일품에는 소득대부와 가득대부를 두며 정이품에는 숭헌대부와 승헌대부를 두고 종이품에는 중의대부와 정의대부를 두며 정삼품에는 명선대부와 창선대부를 두고 종삼품에는 보신대부와 자신대부를 두며 정사품에는 선휘대부와 광휘대부를 두고 종사품에는 봉성대부와 광성대부를 두며 종오품에는 통직랑과 병직랑을 두고 종오품에는 건절랑과 신절랑을 두며 정육품에는 집순랑과 종순랑을 두고 사람됨이 근신 선량한 자는 특지로 가자한다. 또 옛날의 여후 경후의 제도에 의해 1품은 경이라 이끌고 2품은 윤이라 이끌고 3품은 정이라 이끌고 4품은 영이라 이끌고 5품은 감이라 이끌고 6품은 장이라 이끌었는데 부고 경리의 칭호를 가지고 이를 봉한다. 장차 승습할 자가 정의품에 이르면 군으로 봉하고 단문치는
이성과 유복친의 예의에 의하여서 용하고 천진이면 문관, 무관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한다고 하였고 천순 원년 7월 1일 수교한 해당 제목에는 건년 1회 누차 특별히 가자의 언전을 입어 의뢰 5, 6품에 제수된 자가 창선대부에 올려 제수되고 그 작업에 따라서 녹을 지급하므로 녹과가 외람된 데도 상정한 직질에 의해 녹을 주는 것이라 일컬으니 정종을 분별하기가 어렵다. 정삼품은 정이라 이끌고 종삼품은 부정이라 이끌으며 정사품은 영이라 이끌고 종사품은 불영이라 이끌으며 정유품은 장이라 이끌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하건대 법을 세움이 비록 세밀하다 하더라도 적서가 변별되지 않아 대체에 어긋남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왕손 중에서 장차 승습할 자는 대군의 아들이면 정의품으로 제군의 아들이면 종의품으로 하고 중손 중에서 대군의 아들이면 종삼품으로 제군의 아들이면 정사품으로 하고 증손으로서 장사 승습할 자는 대군의 자손이면 종이품으로 제군의 손자이면 정삼품으로 하며 중증손 중에서 대군의 손자이면 정사품으로 제군의 손자이면 종사품으로 하고 현손으로서 장사 승습할 자는 대군의 정손이면 정삼품으로 제군의 정손이면 종삼품으로 하고 중현손 중에서 대군의 정손이면 종사품으로 제군의 정손이면 정오품으로 하며 승습에 해당되는 자가 아비가 죽어 승습한 뒤에는 왕손 중에서 대군의 아들이면 종일품으로 제군의 아들이면 정이품으로 하고 정손 중에서 대군의 손자이면 정이품으로 제군의 아들이면 정이품으로 하고 정손 중에서 대군의 손자이면 정이품으로 제군의 자손이면 종이품으로 하며 현손 중에서 대군의 정손이면 종이품으로 제군의 정손이면 정삼품으로 하여 청컨대 상정을 고치소서. 장차 승습할 자가 그 아비가 아직 승습하기 전에는 지자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할 것과 제손 중에서 양첩의 출생은 각각 한 등급을 낮추어 천첩의 출생은 다시 각각 한 등급을 낮춘다는 일들은 옛날 그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오복은 참최, 자최, 대공, 소공, 심하의 5 상복이다. 중손은 맞손자 외의 여러 손자를 말한다. 지자는 장자 이외의 아들이다. 유복치는 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을 말한다. 천지는 제사 지내는 대의 수가 다함이고 임금은 5대조까지며 평민은 고조까지 제사 지내는 것이 통례이다. 대진이라고 한다.